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방직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너무 이제 무난하게 출제돼서 사실 이제 기분은 좋은데 커트라인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에 대한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행정학도 무난하고 뭐 영어, 국사, 국어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직대와 이제 지금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국가직 9급 문제가 이제 특히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행정학이 약간 까다롭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하고 요번 지방직은 이제 행정학도 국가직보다 좀 더 쉽게 출제됐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자, 행정법 놓고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직 9급 문제하고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느끼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직 9급 때만 하더라도 뭐 킬러 문제가 하나 정도는 좀 사례형 이제 실제로 이제 오답률도 높았는데 뭐 소급 방식으로 하면 맞출 수는 있었다고 하죠. 그래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 구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성의 있게 뭐 사례형 문제도 두 문제 있고 박스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법령 문제가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건 제가 매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법령은 매우 중요하다. 또 행정기본법 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고 또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기본법 조문 관련된 게 섞여 있고 또 행정절차법도 뭐 두 문제, 질서위반규제법 또 이제 정보공개법 그리고 이제 질서위반규제법이라든가 또 행정심판 이제 소송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 법령 문제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던 지문들이고 좀 이제 한 두어 개 정도가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례가 등장을 했는데 정답을 고르는 데는 이제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량 이제 회독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러니까 3, 4회독 한 사람들하고 이제 5, 6회독 막 10회독 이상 한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함정형 지문, 낚시 이 형 지문이 한두 개 이제 섞여 있는데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유혹하는 지문들이 그래서 이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제자들께서는 출제 교수님들은 상당히 신경 써서 출제를 했는데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올해 이제 남은 시험 이제 또 다음 달 이제 또 7월 달에 군무원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7급 시험이 남아 있죠. 7급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이제 또 9급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국가직과 이제 지방직 문제에서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제 계속 출제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문제씩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동화된 행정결정. 딱 보면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자동적 처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론과 판례 이런 걸 좀 법리를 섞어서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 이제 컴퓨터를 통한 이제 중고등학생의 학교 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등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항고송 대상이 된다.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면 원래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자동적 처분, 항고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통설이 인정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게 조문 그대로 이제 낸 거죠. 행정기본법상 이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조문에 있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3번 지문이 어렵지 않게 이제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에 대해서는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문도 이제 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치행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기본 문제여서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영어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어렵게 나오면 거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요 지문들이 이제 사실 행정법 지문이 짧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중요하고 해독수가 중요하고 전형적인 기출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장악력이 되어 있어야 빨리빨리 읽고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읽는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규율 대상인 국내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사회 조정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봐야 한다. 맞죠? 또 법률의 시행령,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이도, 자,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죠. 법률의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제 법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받아야 되죠. 포괄위임도 안 되고. 위임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위임 명령으로 이제 권리 의무의 사항을 규율할 수 있어요. 위임 없이 안 됩니다. 자, 2번이 그래서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죠? 이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으로. 근데 이제 위임은 있어야 돼요. 위임은. 꼭 형식적 의미의 법률 필요는 없고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고 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뭐 긴급 명령이나 또 이제 조약으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고.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자금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 이게 여러분 또 행정기본법 법치행정에 관한 이제 조문이죠. 행정기본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기본법 조문 문제 이제 직접적인 거고 이제 이렇게 기본법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많이 출제될 거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답 찍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지문이 있는지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이제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답은 아닌데 일단 이제 선보이는 뭐 이제 낯선 판례도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뭐 등장한 판례도 있어요. 자, 3번 행정인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중앙선거관리위원 규칙 법규 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이제 선거관리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 다 헌법에 재정 근거가 있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성질이 인정되고 이 구체적 규범 통제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때요?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이 헌법 107조 2항이죠. 명령 규칙 위헌 여부 이제 위법 여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처분적 법규 명령, 처분적 법령,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죠? 처분적 법규 명령은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이제 그게 무효 확인 소송,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법으로 법규 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이 함정성 지문이라는 거예요. 대법원만 위헌 위법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그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각급 법원도 지금 이제 107조 2항이죠. 헌법 100조. 명령 규칙 위헌 여부 또 이제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입법을 할 때 헌법 107조 1항 뭐 2항까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법과 이제 관련된 헌법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행정법에 이제 헌법적 쟁점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요.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위헌 위법 심사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전화비치에서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대법관 과반수 찬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헌 위법 결정을 하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관보에 이제 게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인 거고 각급 법원도 위헌 위법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각급 법원도 아시겠죠? 각급 법원도.
이제 최종적인 건 이제 대법원이지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심 법원, 뭐 2심 법원에서 이제 법관들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명령 규칙이 위헌성, 위법성 주장되고 문제가 되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게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다소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서둘러서, 제 생각에는 서둘러서 이거 3번 찍고 4번 읽어보지도 않고 혹시 넘어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읽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어때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행정법 기초문제.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간다는 거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는 건 뭐죠? 처분 부작위예요. 처분 부작위. 추상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이 부작위. 행정입법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간다. 헌법소원.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출제되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을 잘못 읽을 수 있었다.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절정에 이제 고수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보면 약간의 그 이제 유혹하는 지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가려내는 게 이제 고득점에 만점에 이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행정의 실소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세징수법상 가상금, 중가상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에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지금은 이제 이 가상금, 중가상금에 대한 게 그래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 국세기본법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고지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거고 처분이 아니에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도로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자치사무죠. 이게 이제 기관위임 사무이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죠. 국가사무이니까 이건. 근데 자치사무일 때는 해당된다. 뭐 많이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구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범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자, 뭐 이제 영장주에 적용되지 않는 즉시강제 대표적인 예 많이 출제됐던 거고. 4번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자, 이게 틀렸죠. 여러분 이제 공매통지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처분 아니에요. 근데 공매가 적법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죠. 그러니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다. 했지만 적법하지 않다면 공매가 이제 위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 이제 기출되는 그런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주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역시 주제죠. 자, 1번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의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료의 철회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자유로이 취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실양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뭐 건축법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입법 목적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법 30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옮기는지 그것만 심사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옳은 지문. 3번 행정처는 신청인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만을 보완 요구해야 하므로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의 기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단순 착오, 일시적 사정 등의 기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 사인의 공법에 있는 원칙으로 발신주의 아니죠.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기출되는 이제 수준에서 출제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이제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뭐 이 기속력의 이제 의미, 구체적 위법사유까지 미친다. 거기까지 맞죠. 종전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다면 종전처분의 취소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자,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 판결에 계속 저축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다른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속력에 저축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사정판결 소송법 28조.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 4번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과세처분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종전과세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 맞죠? 그러니까 절차나 지금 형식의 위법이 있어서 취소됐대. 그러면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절차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 지적받은 잘못을 바로잡아서 과세처분 할 수 있고, 그건 종전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 겁니다. 자, 여기도 어때요? 다 여러분 이제 많이 풀어봤던 그런 지문들이죠.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행정상 사실행위 예로 뭐 폐기물 수거하고 뭐 청소하고 행정지도, 전형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죠? 대집행 실행, 이런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행정상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 다 사실행위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처 위법권 처분에 대한 단전, 전화통화 단절 조치를 요청한 거, 단수, 단전 요청, 거래, 중단 요청 다 뭐예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맞고. 자,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이제 처분성 인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소변 강제 채취, 권력적 사실행위나 헌법 소원 대상은 아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제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왜 대법원 판례보다 헌재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헌법 소원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게 헌재 판례,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고, 권력적 사실행 이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소변 채취하는 거, 음주 측정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 거, 음주 측정하는 거, 또 신원 확인 목적에 지문 채취하는 거, 또 팔짱 끼고 동행 개요하는 거, 교도소장이 또 서신 검열하는 거, 또 뭐 후방 착석 요구,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사용 강제하는 거,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재 판례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처분의 개념에 포섭이 됩니다.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이례적으로 침해가 종료되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 이익이 없어서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원래 이제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보충성 원칙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이제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좀 폭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되고 이론적으로는 다른 구제 절차가 있고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결국 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설사 다른 구제 절차가 있어도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빈틈없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또 최후의 이제 기본권 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침해 상황은 종료됐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행위, 헌법 손대상성 인정. 그래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거는 헌재 판례가 이런 논리로 이제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거. 자, 여러분, 이 부분 이제 뭐 작년에도 나왔고, 또 이제 올해도 우리 문제하면서 엄청 많이 했던 얘기죠. 농지법상 이행강조 부가처분. 여기에 대한 불복은 어때요? 비송사건 절차법이죠. 그래서 이 특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항고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설사 항고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줘도 관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뭐 고민하지 않고 이제 1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관계법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치적 자기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민사형 방법으로 그 의무행을 구할 수 없다. 뭐 이 쟁점이 이제 뭐 사례형 쟁점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게 나왔는데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대집행 이행강제유 이건 맨날 출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기본법은 국가직은 이제 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지문에 들어가는 형태로 조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사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고처분. 통고처분도 굉장히 빈출되는 키워드 문제. 핵심 이제 쟁점이죠. 자, 근데 상대방이 임의의 승부를 발효 요건, 효력 발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물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으로서 처분성 인정할 수 없다. 그죠?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승복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불이행하면 고발돼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고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이 특별 절차 있는 농지법상 이행강제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태피령 예들. 정말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딱 문의만 놓고 보면 아, 이거 사례형 문제, 이게 킬러 문제 아닌가, 딱 이런.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출제자 분들께서는 이 정도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연습했던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편은 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적 갑은 국유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 건물 1층은 5년간 대부하는 계약. 뭐죠? 사업상 계약이죠. 사업관계죠. 일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 원을 정했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갑은 을이 1년간 대부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런 이제 대부료 납부 이행 통지하는 거 이제 대부료 그래서 이제 부과하는 거 그래서 청구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사업관계예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법관계인데 돈을 안 냈을 때 이제 절차적으로 징수하는 거는 강제징수에서 발달된 국세징수법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준용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대부계약, 대부료 이제 법률관계가 뭐 공법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술적으로 이제 그냥 준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에 이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쟁점이죠. 행정적 갑은 국가 소유 땅을 무단점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상 부과. 자, 변상은 100만 원 부과 처분했다. 이건 뭐죠? 이건 공법관계죠. 이건 처분이고. 자, 그래서 그 지문을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3개 지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옳은 것만 그랬죠. 자, 기억번.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거 맞죠? 왜냐면 사법관계, 사업상 계약이니까. 갑은 대부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세징수법 특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이제 절차를 따르는 거다. 그 다음에 대법원 변상부가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유체에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자, 변상부가처분이 이제 처분이고 이제 공법관계라는 건 워낙 이제 많이 출제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만 옳은 지문이에요, 기억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지문들 자체는 이제 요 사례형 문제는 아니어도 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죠. 다 기출문제 수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1번 이제 옳은 지문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지도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행정지도. 여기도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다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1번 지문은 이제 행정절차법 내용이죠. 행정기관이나 행정지도 상대방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이제 자발적 협력을 조건으로 강제할 수 없고 따르지 않아도 불이관 조치를 할 수 없고. 2번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이 절차법 조문이에요. 절차법. 맞고요. 3번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행위는 위법성이 조각이라는 게 부정된다는 거예요. 배제된다는 거예요. 조각되어 범법행위 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지도는 따르면 안 돼요. 그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이제 뭐 판례가 있고 또 이제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설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것도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철, 여름철 뭐 실내온도 이런 거. 그래서 추우면 난방 더 틀고 더우면 에어컨 더 틀고 그런 이제 강제성이 없는 거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순수하게 따르다가 어떤 감기 몸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배상 책임 인정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했다면. 근데 이걸 또 바꿔가지고 내기도 하죠. 만약에 한계를 일탈했다.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수준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또 이제 조문 문제고. 자, 정답은 3번. 자, 11번. 자, 행정의 하자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기출 수준이죠.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번 2개 이상 처분이 연속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과를 완성하는 때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하자 승계에 대한 얘기죠. 근데 2번 좀 보세요.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하자 승계 안 되는 거죠. 근데 선행처분에 불가증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면 그 결과 당사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예측 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과를 목적으로 발생시키는 선행 후행 처분 관계에서는 하자 승계가 안 되는데 그걸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승계를 인정해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개, 과, 표, 수, 뭐 친도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예외를 꼭 알아들어야죠. 요런 이제 그래서 수인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개별 공시가와 가세처분, 표준 공시가 결정과 수용 재결. 자, 이 수용 재결인데 이제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표현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제 요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랬어요.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 표준 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그게 지금 4번이에요. 이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이 표준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표준공시가 결정, 이 수용재결. 그러니까 이제 수용재결이라는 게 이제 토지 이제 협의 취득,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강제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사실 표준공시가가. 그래서 이제 이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요게 잘못됐을 때 이거 하자를 가지고 또 다툴 수 있다.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출지문에 다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이제 표준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뭐 이게 이제 쉽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딱 OX하기 위해서는 좀 기출에 대한 회독이 좀 더 이제 반복이 되고 좀 정확할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3번,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후행처분, 징수처분, 당연 무효사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하자를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맞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번이 정답이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당사소송의 개념이죠. 이제 소송법 조문이에요. 행정청의 처분 등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자, 2번 공부상 계약. 대표적인 당사소송의 대상이죠. 한쪽 당사가 다른 당사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부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하고 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공부상 계약. 자, 그 다음에 3번. 자, 명예퇴직안법과인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해서 확정된 공부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역시 당사소송. 뭐 구급시험 뭐 계속 많이 나왔던 이 판례예요. 그래서 그 법률관계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이제 틀린 건데, 자, 여기도 이제 뭐 여러분 엄청 많이 기출됐던 쟁점이에요. 당사소송 공무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간, 집사 이거 이제 제소이간, 전치주의, 간접강제, 집행정지, 사정판결. 이거 이제 특히 집행정지. 이게 이제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는데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5가지가 전부 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다 이제 준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는, 그래서 이제 당사소송에 23조 집행정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당사소송에 관한 거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어요. 최근에 이제 한 문제씩은 꼭꼭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고, 자, 13번.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이거 이제 좀 박스형 문제로 사실 국가직 구급 문제에서도 이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사례형으로 좀 어렵게 냈었는데, 이 정보공개법 관련된 쟁점도 굉장히 빈출되는데 역시 다 이제 기출됐던 바운드에서 출제된 거예요. 자, 기억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맞죠? 구급 국가직에서는 뭐예요? 외국인도 이제 우리나라 주소를 두고 있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인정되고, 우리 국민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주체이고.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딱 기억번 지금 이제 옳은 것만이니까 기억번 빠진 거 딱 지우면 벌써 지문이 2개가 날라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니은번 뭐 기본 판례잖아요. 법무부령, 형식은 이제 법무부령 법규 명령적 형식인데, 이게 검찰보전 사무규칙은 행정원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부령 형식이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보전 사무규칙상 열람 등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구조 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판례고 또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고, 이게 이제 틀린 지문.
자, 그리고 디귿번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 청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권리남용이 명백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10일. 자, 이게 틀린 거예요. 20일이 경과하도록 이제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게 20일이에요. 20일. 행정처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이 날짜는 똑같아요.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보공개법 조문 역시 이제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 니은 리을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헷갈리면 여러분 속어법으로 이렇게 풀어도 된다니까요. 기억번이 옳은 건 확실하잖아. 그럼 3번, 4번이 자동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리을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조문을 몰라도. 근데 이제 기억번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부량이 채워지면 설사 한두 개는 좀 아리까리해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역시도 이제 기출 수준이에요, 여기도. 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자, 이 신호기죠. 신호기 설치 누가 해요? 단체장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청장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소속 경찰들이 평소에 이제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5조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 국가만이다 해가지고 이미 또 나왔고, 국가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는 국가 비용 부담자인 경찰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국가, 그리고 이제 설치 관리자인 지자체장이 속하는 지자체 설치 관리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하면 궁극적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가, 지자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국가가 이제 배상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자, 이거는 또 역시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헌재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위반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헌법재판 날짜 오인해서 각하 결정했던 사건. 어차피 본안심판을 했더라도 기각되었을 사건이라도 본안심판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봤죠. 그 다음에 3번 영접원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 이제 6조 역시 이제 뭐 조문 문제고요. 국배법 6조. 그 다음에 4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영업부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요게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전형적인 뭐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대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군복무 중에 여러분 이제 군인이 그래서 이제 전투훈련과 무관하게 이제 군복무 중에 일반적인 복무 중에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으면 이게 원칙적인 거, 원칙적인 거. 그 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 이제 군인연금법에서 이거 이제 사망보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 받은 만큼 이게 이제 공제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전투훈련 중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원칙과 이제 관련된 건데, 근데 이제 이거에 상관없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1번 지문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리까리하면 이제 다른 거 찾다 보면 이건 뭔가 해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뭐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것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행정소송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기출문제 이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4번 지문이 좀 낯설긴 해요. 근데 4번 지문하고 상관없어요. 자, 1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 뭐 어때요? 이제 행정소송법 26조 그냥 직권심리에 관한 조문 그대로잖아요. 직권 증거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조문에 그렇게 되잖아.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을 이제 쉽게 골라낼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틀렸다 보니까 이런 지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 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처에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인 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러니까 처분실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변론 종결 시까지, 판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처분실을 기준으로 이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질문도 많이 했던 지문이기도 해요. 이런 걸 좀 한 3, 4회독 했던 사람들도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다 이제 이러면서, 그럼 이제 신청시법, 그리고 처분시법, 그리고 이제 판결시, 사실은 변론 종결시. 위법성 판단은 이 처분시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법령이 개정되고 또 이제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고 해도 이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법령, 뭐 개정, 법령 개정, 막 사정 변경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재판에서 다퉈지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성이.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제출, 뭐 증인 신청, 각종 유리한 것들은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요때를 기준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이제 위법성은 판단한다는 거죠. 자,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 신청이 있는 때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하는 행정처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직권은 안 되고 이제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제출 명령할 수 있고, 제출 명령 받은 행정처는 지시 없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자, 4번. 결혼 이민. 자, 이제 결혼 이민 체류 자격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 행정처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 거부하면서 이제 못했다는 판단, 즉 그게 뭐냐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우리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보통 이제 이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다, 이런 이제 이유로 거부하려면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고 행정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 낯설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혀 상관없이 1번이 너무 쉬운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자, 이제 손실보상,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토지보상법, 이 문제는 맨날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랬죠. 7급에는 2문제 이상 나오고 9급에서는 한 문제. 작년 국가직, 지방직, 올해 국가직. 근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나왔던 기출문제 수준에서 또 나온 거예요. 자,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 이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이거 손실보상 대상의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 기출지문 그대로. 토지수용인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진행,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최근에도 그대로 나왔죠. 작년 사례형 문제 지문으로도 나왔고, 이건 이제 토지분석법 조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인정. 공익사업 시행자의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 처분입니다. 이것도 맞고. 자,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인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재결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재결취소송이 아니라 이게 이제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토지 수용인회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하면 이걸 뭐 취소로 다툴 필요 없이 그냥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즉 당사 소송 85조 이하.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 전혀 이게 잘 유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된다. OX로도 이제 엄청 강조했던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원래 7급에 많이 나오던 건데 기존에 9급 시험에도 나왔었고 이건 또 나올 거다. 이 얘기를 얼마나 이제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회독수가 충분히 채워진 이런 친구들은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회독수가 약간 미흡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근데 다른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 하나 정도 섞여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 이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다른 과목도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또 이제 일반 행정 그래서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이제 직렬 그 지역은 컷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우리 뭐 사례 많이 풀었고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식품 적격을 하는 갑은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 지금 을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병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 1번 갑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병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경우 소번은 심리결과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가 아니라 뭐죠? 기각이죠, 기각. 그래서 사정판결도 기각, 또 재량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일탈 남용이 아니면 기각, 또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가 아니면 기각. 그리고 이제 이거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여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 굉장히 많이 나오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제기를 할 경우 을은 이 행정청 을은 이 인용제기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옳은 지문이에요. 이 제결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헌재 판례도 있어요. 이거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그리고 이거 이제 조문 문제로도 제가 모의고사로도 이건 다뤘던 조문이에요. 행정심판법 49조. 자, 요게 이제 옳은 거고요. 이게 근데 살짝 어려울 수 있었던 지문이에요. 또 사례형 문제인데다가 이게 이제 그래도 요번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병은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갑의 식품위생법상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을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 추가하여 부과하는 체계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중에 이건 소송에서 마찬가지죠. 추가 변경하는 거. 자, 이거는 완전히 동일성이 인정돼도 없는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이 심판 중에 또 추가해서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은 거고요. 나머지가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조문 문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법은 사실 행정기본법이나 절차법 중에 이제 좀 새로운 거, 또 이제 개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 또 행정기본법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거 많다 그랬죠. 근데 너무 이제 예상을 많이 해서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영술입니다, 이건. 군모회라든가 이제 7급 시험, 내년 시험에서. 행정절차법이나 기본법은 늘 기본 문제로 나온다. 자, 1번 처분기준은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상 현재 곤란하거나 공무의 안전 복리를 현재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기준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처분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의 관계 법령상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제접상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 등에는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처인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여기까지예요. 상대방인 당사자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그 밖에 3자 이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직전에도 이제 행정기본법의 당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이 없어, 기본법은. 처분 상대방만이고 절차법은 당사자 등 해가지고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 차례 이제 조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쟁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기출 수준이고. 3번이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처의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맞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또 19번 질서위반규제법. 자, 질서위반규제법도 정말 빈출되는 조문이죠. 근데 또 너무나 쉽게 또 나왔어요. 1번 맨날 나오던 조문이에요. 위반행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자, 맞죠? 그 다음에 2번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예전에 이제 질서위반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판례상으로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위반해법이 제정되면서 형법 총칙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참조해서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고의과실은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효력이 상실되고 이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역시 빈출되는 조문. 자, 법원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질서위반규제법 내용으로 맞습니다. 아주 이제 뭐 평이한 조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인가에 대한, 인가가 나오면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인가가 나오면 이거 뭐 이제 기본행위와 이제 인가가 있는데, 인가는 이제 보충행위잖아요. 보충행위. 요즘 인가 많이 출제되는데 인가가 나오면 요 기본행위에 있는 어떤 하자, 기본행위에 있는 뭐 취소사유 또는 이제 무효사유, 이걸 가지고 인가를 다툴 수 없다는 거지. 인가는 인가 자체에 있는 고유한 하자를 가지고 다투어야 됩니다. 또 인가가 있다고 해서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인가냐 뭐 특허냐 이런 문제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 설립 인가처는 자동차관리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보충행위, 인가란 얘기예요. 인가. 자,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조합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인가. 근데 4번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 시행 인가 처분, 이거 설권적 처분, 특허, 조합 설립 인가도 특허,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 시행 인가 받는 것도 특허. 이제 특허의 대표적인 예. 그래서 이제 3번 보세요. 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 이 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처 해당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을 했다면 그 인가 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인가 처분 자체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 무효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행위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무효하기나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 기본행위예요. 기본행위 이제 무효 취소를 가지고 인가를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가지고 다투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자, 쭉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쉬웠었나? 여러분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는 지금 같이 풀면서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제 시험지 들고 왔는데 같이 이제 맞춰보려고 굉장히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 다 맞았어요. 지금 다 맞아.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 아직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공부량, 회독수, 제가 이제 보통 10회독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이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을 형식적으로 10회도 간다고 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기초 개념, 이론 과정을 커리를 타면서 이제 기출문제 열심히 돌리고 그런 공부량이 되어 있다면 진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실수라는 것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로 이제 틀릴 수는 있지만 막 3개, 4개 틀리면 이거는 사실은 일반 행정 또 이제 그런 기준으로는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됐건 요번에 잘 보신 친구들은 면접 준비 잘 하시고 혹시 아쉬우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다 전화위복 또 시행착오 그리고 최종 합격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코스예요. 딱 한 방에 바로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푹 쉬시고 그래서 이제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요번에 이미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꽃길만 걸으시고 또 이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또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좀 하고 좀 며칠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